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잘 계셨습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간호사 뭐였지 그게? 어떤 간호법. 간호법이었죠? 간호법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건강상담 메일에 제목이 이래요. PA 제도에 대한 오해와 팩트라고 이제 쭉 보내주셨는데 일단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내용이 엄청 이제 많아서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선배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조동찬 기자님 먼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PA 제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할 팩트가 있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듣는 분들이 조동찬 기자님 말씀만 듣고 PA 제도를 판단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쭉 보내십니다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 얘기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디테일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간호법과 관련된 이거의 논란이 두 개가 있다. 네. 그게 이제 지역 사회로 가느냐 마느냐. 지역 사회라는 것은 의사가 없는 어떤 생활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의사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지역 사회를 두고 의사 측과 간호사 측이 서로 다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직역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뭐 임상병리사와는 지역 사회로 가는 길을 간호사에게만 열어놓고 다른 쪽에서는 묶여놨다라는 것으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법 조항은 그 어느 것도 대한간호사협회의 말처럼 지역 단독 개원이라는 문구도 없고 다른 직역을 막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것을 포석으로 해서 그런 조항들을 복지부 고시를 통해 혹은 추가 법률안을 통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외국에서 PA 제도만 끌어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PA에서만 일단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했더니 PA도 있고 MP 제도도 있다. MP는 Nursing Practice이죠.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확장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는 PA뿐만 아니라 너싱 프랙티스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프랙터, 그다음에 언어 치료사, 그리고 임상병리사, 실은 안과 검진사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장하면 다른 직역까지 모두 확장해야지 PA 말고 MP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약간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간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법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에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라고 아주 있어요. 이거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아요. 구글에서 미국의 보험이 인정하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딱 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누구나 다 이런 직역들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간호법에는 그 문구는 뭐 동떨어져 있어서 이게 어떤 맥락을 갖는지를 모르지만 전문 간호사 제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우리 단톡방에 2010년 기사를 제가 링크해왔어요. 이거는 너무나 오래된 문제라서 10년 전 기사에 뭐라고 돼 있죠? 2011년 9월 23일 날 기사에 복지부 전문 간호사 PA로 인정, 수술 보조 허용. 그렇죠. 이 문제가 지금 올해 1, 2년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문 간호사가 등장하고요. PA로 인정하고요. 수술 보조 허용하자고 가능하다. 누가 했죠? 복지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이 맥락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병원에서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선 그것을 PA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도 했고 응급구조사도 했고 여러 직역들이 했었는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불법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도 외국과 같은 PA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의 PA는 법적 제도 안에 있고. 자격을 획득한 그런 합법적인 일이고요. 우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교수님의 지도하에 그렇게 이루어지는데도 불법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이건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법이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가 뭐라고 했어요? 전문 간호사를 PA로 인정하자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여러 직종의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중에 네. PA 그걸 그냥 하나로 따로 떼와서 PA라고 그냥 피지션 어시스턴트로 해서 네. 이걸 그냥 인정하자. 실은 이 PA의 종류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널스 프랙티셔너 말고 NP 말고도요. 심리 상담사, 카이로프랙터, 언어 치료사, 그리고 약국 진단 검사 제공자 이 다양한 직업들이 여기에 혼합돼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근데 그런 다양한 걸 하지 않고 음. 그냥 PA로 그냥 대표적으로 논의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확장시키면 PA 제도에 MP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MP도 있지만 거기에 언어 치료사, 심리 상담사, 방사선사, 재활치료사, 응급구조사 등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 확장할 거면 네. 간호 영역에서만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간호 영역을 벗어난 다른 직군의 영역도 있다는 것으로 확장시켜 주십시오. 네. 그게 팩트입니다. 네. 다만 제가 PA로 했던 건 우리나라의 논란이 네. 논의가 제가 방금 기사로도 확인시켜 드렸죠. 우리는 PA로 이런 다양한 것을 그냥 PA로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제가 PA로 그냥 국한시켜서 네. 과거의 우리나라 히스토리를 살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이걸 보내주신 분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라디오 방송하고 그 비디오 머그를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많고 막 대한간호사협회 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안. PA 제도에 MP 제도도 있다는 것은 PA 제도 말고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MP 제도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직역들도 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직역은 없이 이것만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2011년에 복지부 제안 네. 전문 간호사를 PA로 인정해서 보조 수술을 허용하자라고 하는 이 제안이 네. 논란 끝에 2022년도에 법으로 고시됩니다. 그게 전문 간호사 제도에 대한 고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PA가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기술된 게 전문 간호사라는 텀을 통해서 등장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전문 간호사의 텀을 간호법이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맥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헷갈린 게 아니시고요. 전혀 네.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네. 이거의 토론에는 제가 2008년부터 기자는 정말 많이 들었고요. 네. 지금도 PA의 제도에 대해서 전문 간호사가 수술을 보조하는 그 PA 그러니까 그 문구에도 네. PA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네. 없어요. 당연히 MP도 없고요. 다만 전문 간호사가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13개 영역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맥락은 보건복지부가 얘기했듯이 PA 외부에서 PA 역할을 하는 것. 그 PA는 실은 의미로 보면 다양한 직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맥락을 갖고 서로 직능 간 단체끼리 다툼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MP, PA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네. 호주 다르고요.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다 다릅니다. 네. 지금 요 말씀하신 건 미국 얘기인데요. 네. 다른 데서는 아닙니다. 오덕공과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된 나라도 있고 그럽니다. 그 나라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의료비는 비싸고 퀄리티는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미국을 본받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유럽을 본받자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고령화 도시에 의사 외에 다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이 직접적으로 헬스케어를 프로바이딩 하는 게 나쁘냐?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민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각 직영 간에 얼마나 형평성 있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은 실은 논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마련해야지 네. 지금처럼 13개 단체가 반대하고 이렇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태로 가는 게 맞느냐? 그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이건 다른 측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셨는데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여기만 확장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PA와 MP 이 영역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이거 별로 구글링해서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할 거예요. 특히 대한전공의협회는 수술 보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지금도 반대하는데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해왔고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없었고요. 법적 책임 뭐 다툼 이런 게 뭐 혼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 안정장치를 만드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지난해 말에 10월 달에 시행된 전문 간호사의 고시는 저는 비교적 현실을 잘 반영한 법령이라고 생각해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건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는 것,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을 의사 외에 다른 쪽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국민의 선택권을 늘리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네. 다만 그 늘리는 것에 얼마나 직역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따지냐의 문제로 네. 지금 다툼이 있다. 네. 그렇게 봐야겠죠. 네.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해명이 되신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셔도 네, 됩니다. 이거는 뭐 예. 제가 얼마든지 저기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한데 이 부분들은 서로 왜냐하면 이거는 팩트에 대한 다툼이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 팩트에 어긋나는 근거가 있으면 또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요. 예. 예. 저도 지금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팩트가 아니라고 제가 사실상 반론을 하는 건데 제 반론에 대해서 또 만약 의문을 제기하는 또 부분이 다른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틀리거나 네. 그렇게 있으면 또 보내주시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그건 있죠. 네. 지금 돌아보면 이게 정말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혼란을 주고 우리가 전부 다 간호법의 전문가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알아야 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법을 만든 국회 이렇게 혼란을 얘기한 국회에 가장 일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는 법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더 합의해야 되는데 일단 발표부터 한 가장 느낌이야. 예. 그 간호법에서 주 대상으로 하는 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거든요. 간호조무사 협회 측은 어떠한 상의도 간호조무사와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건 문제죠. 그 법에 간호조무사도 들어가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 봤지만 간호조무사 협회가 전문대를 좀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협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호조무사가 조금 더 배워서 더 좋은 간호 서비스를 하겠다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대답 못 하겠어요. 네. 그 질문에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는 그냥 영원히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약간 조금 그렇게 하세요.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모든 의료 헬스케어 그냥 이거는 뭐냐면 PA와 MPE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라는 게 가장 포괄적이고 그 개념이 맞습니다. 이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의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의사를 포함해서 네. 이 전반적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게 전체적으로 국민에게는 네. 좋습니다. 다만 그렇죠. 크게 뭐 생각하면 비용적인 문제는 따져야겠죠. 네. 비용 대비 얼마나 큰 효과를 어느 곳에 더 투여하느냐 이 부분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다퉈야 될 문제지 완력 싸움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제 이 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단히 정중하고 예의 있게 보내주신 점 사실 좀 되게 화가 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네. 화를 다 감정을 억제하시고 보내주신 점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더 말씀드리지만 틀린 점이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주시고요. 제가 잘못이 인정되면 또 이렇게 이거 제가 잘못 판단했다. 그때 보니까 제가 이 생각까지 못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린이날 보내주셨네요. 이거를 비 오는 날, 휴일 날. 근데 그날 그 전날에 네. 비가 많이 올 거로 예보가 됐지만 막상 그날 서울은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안 왔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어린이들 날이라서 어디 놀러 가는 거를 비 때문에 취소했던 많은 부모들이 조금 좋아했죠? 시간이 많은 날이어서 이렇게 찬찬히 잘 써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지금 메일 주소 공지해드릴게요.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뭐 이런 사연이나 또 궁금하신 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주제는 엔데믹이 선언됐어요.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 이제 그러면은 뭐 격리나 마스크 의무 같은 것도 다 이제 해제되는 건가요? 네. 네. 일단은 실내 마스크 다 해제됐죠. 근데 병원 병원 말고요? 같은 병원은 그러니까 사실 쓰더라고요. 마스크는 뭐 우리 지금 느끼실 거예요.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 음. 병원은 똑같이
마스크 의무가 있습니다. 네. 네, 의원급 우리가 가는 그러니까 30병상 이상의 병원급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네. 의원, 개인 의원, 뭐 가정의학과 의원, 소아과 의원을 갈 때는 마스크 의무는 해제됩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라는 공간은 감염병 환자들이 드나드는 있으니까. 곳이니까 마스크를 쓰시는 게 안전하겠죠. 개인적으로. 예.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네.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죠. 네. 이게 6월 1일부터는 없어집니다. 다만 네. 정부가 자가격리 5일을 권고했어요. 권장한다. 네. 약간 축소해서. 예, 축소해서 5일 정도는 그래도 해달라고 했는데 네. 만약 SBS 회사가 5일 그걸 받아들여서 5일을 공가를 주겠다 하면 그래도 5일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농담도 잘하세요. 열심히 일하시면서 의견을 물어와서 네. 저한테 진짜로 물어왔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전문가시니까 회사 방침을 꼭 결정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예. 권장하는 건데 의학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뭐 회사의 경영에 무리만 없다면 예. 뭐 인사에 무리만 없다면 5일을 공가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네. 피력하긴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이 공가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 얼마나 억울할 거야, 마다. 안 걸리셨어요 코로나. 그러니까요. 네. 감사하게도. 네. 근데 이제 항체 검사해 보면 나오겠죠. 저는 그냥 뭐가 있을 것 같긴 해, 그지? 제가 PCR을 2번 해봤고. 증상이 없이 지나간 걸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진짜 괜찮아? 이제 우리 이제 그래도 되는 거야? 요즘 다시 확진자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네, 있거든요. 지금 예. 주간 평균 대비 지난주에 16%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증상 있어도 검사 안 받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럼 더 늘었을 거잖아요. 좀 더 있게 잠재적으로. 이거 괜찮아? 근데 괜찮다고 봅니다. 네. 왜냐? 네. 괜찮으니까 검사 안 받으시겠죠. 괜찮으니까. 그건 살만하니까. 뭐냐면 죽을 것 같으면 받는데 치명률이 증가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 환자는 늘지만.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 공중보건 이거 위기 단계 해제했는데 언제 다시 올릴 거야? 그것은 확진자 수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방역당국은. 확진자 이제 얼마나 걸렸고 뭐 이런 걸로는 안 따질 거예요. 네, 안 따질 근데 거예요. 만약 여기서 갑자기 치명률 올라간다. 네. 그리고 그러면 치명률 올라가는 거에 전 단계가 뭐겠어요? 중증 환자가 많아진다. 네. 그리고 이 중증 환자를 우리 의료 시스템이 못 견딘다. 그러면 올리겠다. 확진자 수가 단순히 증가. 그래서 괜찮아. 나 검사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검사 안 받으시는 걸 우리가 묻고 따져서 막 하진 않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옛날처럼 우리 확진자 수에 민감할 필요 없다는 거네요. 네. 네. 근데 그런 걱정은 돼요. 아니 코로나19가 그래 유일 아나운서나 저처럼 어린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요. 웬일이야? 같이 묻어가려면.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이 어르신들. 감염되면 그건 걱정이 항상. 이거 어떻게 되지? 네. 이 부분이 어려워요. 지금 지정병원이 전담병원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인터넷에 찾아서 코로나 지정병원, 코로나 전담병원 찾아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원처럼 가서 가는 게 네. 점진적으로 일반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 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국가가 어떤 고위험군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지정 병상은 확보했지만 그래도 기본은 일반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일단 그럼 일반 병원은 어디 가요? 격리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 지금 자가격리 확진자의 자가격리를 없앤 마당에 네. 병원에서 격리실을 의무로 하는 것은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네, 안 맞죠. 그래서 일반 병실 격리실을 권장하되 네. 우리 자가격리 5일을 권장하는 것처럼 의무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냥 일반 병실에서 그냥 독감 이런 것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네. 그걸 병원에서 혹은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허용하겠느냐? 이건 좀 약간 저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병동이 호흡기 병동, 무슨 병동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는 호흡기 병동, 감염 병동에 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독감으로 한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근데 같은 병실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오면 이거 좀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고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격리실이 가득 1인실이 가득 차면 우리는 코로나19를 안 받겠다는 병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19 감염자가 또. 입원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짚어 나가야 돼요. 여긴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왜 이제 전담병원을 포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느냐? 여기 코로나19를 전담병원을 하고 코로나19 환자를 보면 정부가 돈을 줬어요 그동안. 근데 이 돈을 더 이상 이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원이 끝나네요. 엔데믹에서. 그러니까 다시 간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일반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봐서 만약 코로나19가 환자가 와서 막 병원이 이렇게 막 여러 환자가 생기면 문 닫고 막 황폐해지잖아요. 그러느니 안 받고 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되게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예,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또 안 좋은 사고라도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그냥 일반 병실처럼 다 섞어서 그냥 섞어서 막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나 그럼에도 처음에 이 혼란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이 말씀 드리면 이제 우리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되게 서운해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열심히 취재를 해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어머님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왔는데 확진입니다만 우리는 입원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또 여러 백방으로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지정병원밖에 없으면 근데 거기에 환자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생기죠. 그래서 이 초반의 혼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관건인데 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서울대병원이 제일 먼저 코로나19 환자를 일반 다른 환자와 공동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마련하기도 전에 서울대19병원 그러니까 서울대19병원이래. 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서울대병원은 환자에 그래도 그럴 때는 코로나19 환자가 많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과학적으로 판단했고요. 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혹자는 서울대병원이니까 문제 없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 논리면 이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병원이니까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어떤 혹자는 서울대병원의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죠. 실은 그래서 그런 근거들이 국내 최고 대학병원이긴 하지만 일반 환자와 섞어서 치료를 받아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병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 그냥 예를 들면 동네 병원이 여러 환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다른 걸로 입원했는데 코로나19 환자가 딱 같은 2인실에 들어왔다. 그러면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거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너네 때문 아니야? 이렇게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떡하지? 그렇죠. 근데 뭐 지금 그거는 근데 우리가 너네 때문에 걸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못을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없고 왜냐면 그 사람도 결국은 너네 때문에 걸린 거니까 걸린 사람도 너네 모두가 때문에 다 상대 때문에 걸린 그렇죠.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누적 확진이 3,100 뭐 30만 명이 넘어섰던데 3,100만 명이 다 실은 다 나 때문에 걸린 사람은 없어. 내가 스스로 걸린 사람은 없잖아요. 다 너네 때문이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런 약간의 처음에 우리 일상으로 회복해서 돌아가는 건 되게 좋고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거 오늘 8시 뉴스에 이거 잡혔는데 이걸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인데. 지금 뭐냐면 코로나 지원비가 그러니까 입원해서 하잖아요. 그럼 20일 동안은 의료보험 이렇게 줘요. 코로나 지원비를. 근데 격리 의무 기간을 없앤 마당에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뭐 기재부든 행안부든 아마 기재부가 되겠죠. 아니 이거 괜히 병원이 쓸데없이 입원시켜서 20일 동안 막 계속 입원시켜서 보험비 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게 일주일인지 10일인지 지금 아직 조정이 안 됐다는데 그게 만약 줄어들면 네. 현장에서 뭐냐면 이 환자는 아니 보니까 2주 동안 입원해야 되는데 열흘밖에 지원이 안 된다 혹은 일주일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일주일은 본인 부담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본 환자들은 병원이 왜 안 치료해주고 이렇게 병원에서 현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변한 거는 현장에선 환자분들은 아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처럼 보여요. 이 부분도 그렇다고 실은 의료진의 판단에 맡긴다 그러면 개중에 조금 형편 어려운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만 오면은 무조건 20일 뭐 입원시켜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 좀 까리예요. 대부분은 안 그러겠죠. 대부분 국내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괜찮겠지만 일부 진짜로 미꾸라지 같은 의사들이 막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정신과의 강제 입원도 미꾸라지 같은 의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관계를 해서 강제 입원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강제 입원장을 다 나쁜 걸로 이 제도가 나온 거거든요.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를 쳐내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미꾸라지 하나 때문에 전체 연못에 완전히 그냥 다 막 틀을 내는 거야. 그런 것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만약 그렇게 또 열어놓는다면 그럼 미꾸라지 병원 같은 경우가 만약 생겨서 그것이 또 뭐 보도되면 봐 이렇게 하니까 의사들 막 다 이렇잖아. 그러면 전체 병원이 완전 다 니네 치료 기간 5일밖에 안 줘 이래버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혼란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협의됐으면 좋겠어요. 네. 실은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의료진이 치료한 입원 기간에 따라 다 주는 게 맞겠죠. 그게 맞는데 그 미꾸라지 같은 사람을 극히 일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아니면 그런 방법은 있겠죠. 사후적으로 그렇게 걸리면 그냥 왕창 과징금을 때리는 방법. 예를 들면 강제 입원을 그렇게 시킨 의사를 아예 의사 면허를 취소하든가 아예 두 번 다시 그렇게 못하게 하든가.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모든 강제 입원을 다 어렵게 한 거. 강제 입원 어려운 것 때문에 저한테는 제보가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진짜요? 네, 가족분한테요.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는 진짜 어려워요. 이건 제가 이제 취합해서 이것도 보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확 어렵게 만드는 게 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싹 다 잡아버려 이렇게 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게 정신과 의사요? 불편하죠. 정신과 의사들은 불편할 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못하는 환자 가족들은 죽어요. 피해를 많이 보시는군요. 죽어나요 진짜로. 네. 피를 말려요. 그렇고 넘어가서 다시 이런 한 일상의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제대로 얼마만큼 크냐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법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또 과대 해석해가지고 과대 확장해서 아주 이상한 방침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그래도 이런 날에는 우리 국민들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이죠. 3년 4개월 넘었는데. 3년 4개월 넘었어요. 와. 네, 고생하셨고요. 시간 많이 지났네. 그래도 네. 6월 1일부터는 네. 이제 코로나 공중보건 위기가 심각해서 경계인가요? 하향 조정되고요. 위기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의무 격리 해제도 없어집니다. 네.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제가 또 뭐 빼먹은 거 있나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치료비 엔데믹에 대해서? 그다음에 네. 요양병원. 네. 요양병원 이제 지금 되죠. 취식도 되는데 요양병원에서 지금 코로나19 환자를 받는 병원도 있고 안 받는 병원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양병원도 원장님도 코로나19를 환자를 받아서 완전히 파탄을 겪었던 요양병원장님들은 절대 안 받겠다고요.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양병원도 현재 그렇다. 정부 지침은 코로나19의 확진자도 어느 요양병원, 동네 요양병원을 갈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동네 요양병원장님의 생각에 따라 입원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혼선이 또 있을 수 혼선이 있겠네요. 있을 수 네. 있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선배님은 이제 엔데믹 이후에 생길 어떤 이제 문제들을 예측을 해주시는 그런 이 예측이 다 맞을라나 아니 농담인데 그런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신선했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 짚어봐야 될 게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음번에 디지즈 X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 미국과 영국은 새로운 국을 신설했고 새로운 방역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일본과 독일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때려서 네. 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감염병이 오면 비상팀이 아니라 이제 찐 팀을 만든 거예요. 예. 그것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확대됐던 것을 더 확대 개편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그러고 있느냐. 일단 민간계에서는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내놓는데 실제 정부 움직임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염병은 그냥 철수인가요? 아니 그거 아직 컨펌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그래요? 됐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네.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해주시는 분은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얘기해 보니까 어디에서 꽉 막혀 얘기해 보니까 어디서 꽉 막혀. 그렇죠. 네. 돈이 문제죠. 네. 일단 돈으로 보면 그동안 나라 돈이 여기에 너무 많이 쓰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으로 봐서는 여기에 코로나19에 쓰였던 너무 많은 돈 이젠 다른 데도 좀 들여다봐야 돼. 그거는 그거대로의 틀린 말은 아니나 네. 그러나 다른 나라도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왜? 다른 나라도 돈은 여기다 막대하게 썼는데 여기다 더 쓰려고 하느냐. 그거는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코로나19 감염병이 세상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멈추게 했고 삶을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만큼 증명한 감염병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감염병은 이렇게 우리의 경제, 이 모든 교육, 이 모든 것에 임팩트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어도 다른 나라의 전략 이런 것들을 세세히 따져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취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죠. 그럼요. 우리가 돈 손 떨어져서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예. 혹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런 부분은 예.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하반기부터는 좋은 일이 많네요. 엔데믹도 됐고 나이도 한 살 어려지고 네, 그렇네요. 네, 좋은 일들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도 개인 위생은 여전히 철저히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뽀얀거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